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 시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교직원을 합격하신 분 사례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교직원 시험의 특징과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그 문제 특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교직원의 그 채용 관련 논술 시험이 있다고 한다는 건 그래도 그 학교의 역량과 그리고 그 적극적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논술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교직원의 시험이라고 그 논술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그 메타 텍스트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메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건국대라든지 한양대를 이제 논술 시험을 봐본 분들은 그래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 자체가 표나 그래프 그리고 뭐 통계 그 제시문 이걸 통합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시문이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가 나열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준 제시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제시문이 이제 A, B, C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학교. 아마 이제 A가 이렇게 그 A, B가 이렇게 그 메타 텍스트로 나오게 된다면 C 영역은 이제 그 제시문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A 유형의 학교라고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시문이 좀 자세하게 그 소개된 이후에 문제를 이제 상황 제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시문의 형식일 수도 있고 문제 자체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으로 비춰볼 때 이러한 내용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형성이 되고 어떤 사회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자세한 내용을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문제만 있는 경우죠. 네. 그리고 얘를 C 유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A 유형의 대학 교직원 문제를 선호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 자, 얘네들은 그 각각의 준비하는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A 유형의 학교들은요, 뭐가 나오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답안지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직원이나 이화여대나 단국대학교나 뭐 이러한 학교들, 그리고 뭐 동국대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기는 합니다. 얘네들의 학교를 보는데 내가 논술의 영역에서 전혀 배경 지식 없고 이 학교의 특징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이 도대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답안지를 써야 되는지가 전략 자체가 안 세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A의 유형 학교에서 그 문제에서 조금 더 쉽게 만든 방식이 바로 B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라든지 아니면 동국대라든지 뭐 한남대, 뭐 원광대, 조선대, 이런 쪽이 바로 B와 C를 혼용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가천대학교 교직원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B의 유형을 굉장히 선호하긴 하지만 B와 C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와 C의 영역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B와 C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그 선호하는 대학 교직원의 문제는 어땠고, 이러이러한 주제에서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겠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고, A의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주제나 어떤 그 내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지요? 예,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난이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A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의 영역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니까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도 표하든지 메타 텍스트를 잘 이해하면은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데, B와 C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대학의 사업이라든지 어떤 최근 대학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래서 그 장기간으로 준비할 때는 오히려 A 유형이 훨씬 더 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장에서는 B와 C의 영역이 약간 수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논술은 그 어법이라든지 어떤 그 문제의 특성을 접근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신 분은 그 이번에는 그래도 운이 좀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그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올해 시험은 반드시 있고 특정 시점에 시험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을 봤을 때 무엇의 영역보다는 어떻게 영역이 중요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했고, B와 C의 영역은 그 최근에 많이 나왔던 주제를 바탕으로 내림차순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분이 준비하셨는데 3분이 다 이 최종 합격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와 과정을 좀 업로드를 하는 중입니다. 자, 일반적인 논술로는 여기까지고, 자, 이분이 처음에 연락이 온 거는 논술 수업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연락을 줬는데, 이분은 사실 그 전에 시험을 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시험을 봤는데 실제로 필기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논술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이때 제가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귀한 이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율해가면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가 뭐냐면 3월, 4월, 5월, 그때는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시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시간은 조율하면 된다라고 해서 시간을 잡았고, 이제 링크를 발송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입장 링크, 온라인 수업은요, 그 여러 명 수업을 하면은 이제 본인의 그 첨삭이라든지 채점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서울대 교직원이나 모든 교직원 수업은 모두 개별 수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단어구는 어떻고, 그리고 단어구이 형성됐으면 문장의 길이는 어떻고, 그리고 문장의 길이를 통해서 개요를 짰을 때 몇 글자의 답안지를 만들 수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영역을 더 강화시킬 건지, 어떤 영역이 장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링크 발송 드릴 때 이메일로 제가 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문제를 좀 미리 보내드리고,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좀 들어본 다음에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좀 써드리는 방식이 초회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약간 강화를 시켰다고 한다면 그 제가 문제를 보내드렸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고, 좀 어려운 경우라면은 개요를 써드리는 방식에서 개요를 드린 다음에 쓰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모든 수업의 입장은 링크를 이용하고요. 자, 이때가 되니까 이제 필기로 합격을 했네요.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리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는요, 그 필기 전형에서 그 변별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점수차가 크다는 거예요. 점수차가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좀 높은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 수험자에 비해서 몇 점 정도의 그 여유가 생겼고, 혹은 몇 점 정도의 그 페널티가 생겼고를 본인이 알아야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이분이 그 카톡으로 내가 어떤 답안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문장을 이렇게 썼다,
요걸 보고 제가 아마 이 정도면 한 플러스 5점 정도의 그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선 잘 대응한 것 같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죠. 자, 요때가 되면 이제 그 우리가 그 기존에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한 사람들과 그 어떤 논리적 연계성에 의해서 답변하신 분들이 좀 점수가 좋았다. 이런 영역을 좀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필기 합격 이후에 1회 정도의 그 수업을 잡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개인 PT의 그 발표 양상은 어땠고, 그리고 개인 PT 영역에서 이런 주제는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 미리 그 주제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변하시는지 그 원고를 좀 봐요. 그래서 그 원고를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변별성이 있는 원고로 만들어 드린 다음에 그걸 연습하도록 하는 거죠. 네, 지금 그 대화 양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거의 끝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 18일 정도에 면접 잘 보셨나요? 라고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합격으로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서울대학교의 그 교직원 시험의 특징은요, 그 논리적 연계성에 의한 통일적인 답안지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타 수험자에 비해서 충분히 변별성을 갖췄느냐, 그리고 이게 메타텍스트라든지 약간 생소한 주제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영역을 주로 보는 학교의 시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그 사회 시사 영역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교직원 시험에 대응하시는 건 아주 좋다. 일반적으로 교직원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뭐 대학의 뭐 사업이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거 위주로 보통 보시는데, 이화여대 서울대학교의 영역만큼은,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시험만큼은 그런 영역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대학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 자체가 어떤 목적에, 그리고 어떤 사회적 담론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만일에 이게 시험에 난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영역에서 이런 전략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영역의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숙지해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인데, 이후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